오늘 그 결산 보고 제안 설명 1페이지에 보면 이 전국의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3천억 원가량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문화재 보존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문화재 보수 정비 이거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그냥 64.5%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개발 사업도 52.8%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죠?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문제 필요한 곳은 보수가 안 되고 엉뚱한 곳에 보수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전국 문화재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으로 보수해야 될 순서들을 정하고요. 네.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지자체가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신청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조치를 좀 네.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는 뭐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 화장실이니 배수로 주변 정비 사업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재가 이제 주변 정비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본 문화재 수리 보존이 우선이고요. 다음은 그 문화재 주변 환경이 화장실이라든가 배수가 전혀 안 되면 관람객이나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당연히 합니다.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 주종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고 예, 계획을 세우시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네.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범 차관님, 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 로케이션 시범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2013년에 지원된 영화 원컷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이라는 부제도 이렇게 돼 있고 미개봉이어서 영화 내용을 지금 뭐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연쇄 살인범에 대한 영화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영화의 이런 뭐 특정 영화를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이게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앞서서 이제 사전 스크립트도 심의하고 또 이제 사후에 평가하는 작업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화의 경우에는 약간 그러한 부정적인 앵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또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됐던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원된 것들을 목록화 하셔가지고요. 네. 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내용은 어떤 거고 이거를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된 영화의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점검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한 그 평가위원회 위원도 그 관광 관련된 위원은 한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영화 전문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지원이 한 938억으로 해서 한 73% 정도 지원이 돼 있어가지고요. 향후 아마 대회 지장에는 지장이 없게 운영에 지장이 없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에 좀 여러 가지 부실 문제도 나오고. 그건 일부 부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정부 차원에서 전체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 일부 뉴스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변석 밑에 네. 그런 문제 그런 거다 해결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다 조치가 됐나요? 네, 네. 네. 우리 나차관님 예, 의원님. 학자금 의무 상한제 네.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그 채무자가 직접 납부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기업이 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도 있고 네. 또 당사자들도 좀 불편을 겪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천 징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채무자들의 경우는 또 자신의 그러한 채무 상황이 고용주에 알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우리 고대사 연구가 사실 그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학자들도 네.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소위 뭐 주류사학 비주류사학도 많이 의견이 갈리고 근데 고대사 연구에 대한 이 좀 지원이랄까 예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주류와 비주류사학 간의 이 토론회 장 이런 걸 좀 마련을 교육부가 해주셔서 우리 그 정체성이랄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정립하는 문제 이거를 좀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또 동북아 역사재단이 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제대로 못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제가 국회 동북아 역사 대책 특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관동 대학살 같은 경우 일본은 계속 애국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세계에 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관련 영문 뭐 자료 같은 걸 만들어 세계에 알리고 이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국편이나 또 NGO와 함께해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또 현재 관련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북아 그 재단 쪽에서는 뭐 제가 그쪽 재단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그 많은 그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연구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은 많겠지만 이 역사에 보면 이제 일본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연구재단을 통해서 연구 예산을 아예 고대사라든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금액을 확보하긴 했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